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65가 되겠습니다. 65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제 ASCII 코드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8비트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비트의 수와 어떤 문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글에다가 ASCII 코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보면은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만만한 좀 보기 좋은 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헥사 이제 16진수로 표현한 값과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10진수로 한번 표현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ASCII 테이블이라고 해서 데시멀과 캐릭터와의 매핑 관계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은 ASCII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고요. 위키피디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데시멀과 캐릭터 사이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어떤 이렇게 캐피탈 문자들이 있고요. 대문자들이 있고 그리고 소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렇게 영문자 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호들이 이렇게 실제로 어떤 값과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캐피탈 A, 대문자 A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0진수로 이렇게 65라는 값에 매핑이 되어 있고요. 두 개는 동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문자를 보시면은 일씩 10진수에서 1씩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문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진수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비교해 보시면은 값이 32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65를 가져왔어요. 65를 가져왔는데 65를 이런 포맷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출력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ASCII 테이블을 이렇게 한번 본 김에 좀 자주 쓰는 어떤 기호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만들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널 캐릭터라는 단어가 언젠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문자열을 배울 때, 문자열과 배열을 배울 때 이런 널 값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바로 요 0이라는 값이 널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데시멀 값으로 32가 스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라인피드가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엔터를 치면은 10이라는 값으로 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SCII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0부터 127, 즉 128개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즉 8비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는 2의 8제곱 하면은 256개로 알고 있습니다. 256개로 알고 있는데요. 256개가 아니라 이제 128개는 사실 7비트만 이용해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값들을 다 이진수로 바꿔보면은 최상위 비트는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패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A라는 이제 인티저형 변수에는 6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는지 이제 예상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을 그냥 캐릭터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 포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요 65라는 값을 그냥 이런 캐릭터 형태로 바꿔버리면은 ASCII 코드, ASCII 테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캐피탈 A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인티저형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플로트 B를 한번 10.7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C 는 한번 소문자 A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게 캐릭터 어떤 S라고 해가지고 배열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제가 이론을 말씀드릴 때에도 이 배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지금도 어차피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S, S0, 캐릭터 이렇게 한번 5개 이렇게 6개만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헬로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문자열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배열로 정의를 한 거고요. 이거는 캐릭터형,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에는 문자 1개씩만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18번째 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6개의 문자를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한 번에 선언을 했죠. 근데 선언과 함께 한번 초기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자 이제 변수에는 문자형 캐릭터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L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요. HELL 5까지 들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널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사실 요 15번째 줄에 있는 문장과 18번째 줄에 있는 것이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플로트랑 캐릭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6개를 바로바로 출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서식 지정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이것과 동일한 개수만큼의 변수가 콤마 뒤에 나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0, S1, S2, S3, S4, S5 해가지고 총 6개의 문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S, 즉 이 문자열을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즉 배열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 써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를 갖는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하나하나 직접 서술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들을 관리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문자열에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지금 C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면은 각각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를 우리가 일일이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은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하나 큰 값이 여기가 필요합니다. 즉 배열의 크기를 어레이 사이즈가 6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게 돼요. 즉 6개의 문자까지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인덱싱을 할 때는 즉 각 배열의 각 원소에 접근을 할 때 인덱싱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대괄호를 이용해서 S0, S1, S2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6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5개의 문자까지만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 끝에는 보이지 않는 널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SCII 코드에서도 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거를 굳이 문자로 쓴다면은 다음과 같이 널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s를 쓰면은, 즉 이거를 쓰면은 어떤 센텐스, 즉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센텐스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배열의 개념을 잠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쪼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싱을 할 때는 0번부터 그리고 크기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만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세기 때문에 5까지 세야지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다시 하나의 캐릭터만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 프린트F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센텐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값들이 각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형식 지정자를, 그리고 어떤 플로트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형식 지정자를, 그리고 데시멀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결과로는 65, 그리고 10.7하고 000, 00 해가지고 6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대로 소문자 C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소문자 C가 아니고 A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정수를 출력하는 것을 배울 때 자릿수를 한번 지정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양쪽 공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65라는 숫자를 출력하기 하는데 한번 자릿수를 이렇게 5개로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5 앞에 이렇게 3개가 비어있는 것처럼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 자리 정렬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이거와 반대로 65가 왼쪽 정렬이 되고요. 5자리는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를 쓰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0이라는 값을 넣으면은 5자리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을 했습니다. 앞에는 0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매핑이 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패딩이 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0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65와 65,000은 서로 다른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요 컴파일러가 똑똑하게 워닝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줄로 뜨니까 워닝이 뜬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형 자릿수를 지정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플로트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한번 7.3 정도로 넣어 보겠습니다. 총 자릿수는 7개고요. 소수점 이하에는 꼭 3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은 소수점 이하에는 3자리가 꼭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소수점까지 포함되면은 6개의 숫자를 썼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간 것처럼 10.700이 나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결과가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여기 있는 숫자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자리는 맞춰줘야 되지만 소수점 이하에는 한 자리를 꼭 이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빈칸이 앞으로 옮겨가겠죠. 10.7이지만 앞에 빈칸이 3개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 1이라는 숫자마저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암묵적으로는 이제 소수점 이하에는 아무것도 취급을 하지 않을 거니까 소수점 이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버려라 라는 식으로 컴파일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이라는 것도 이제 안 나오게 될 거고요. 1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총 7자리는 맞춰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가지고 11과 함께 앞에 빈 공간이 5개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번 앞에를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앞에 이제 정수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첫 번째 0.1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았고 한 자리만 이렇게 만족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6자리까지 나온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력하던 포맷이랑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여가지고 한번 자릿수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정렬이 나오지만 여기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왼쪽 정렬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교재에서도 이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옵션을 하나하나 바꿔 가시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것도 다시 한번 그러면은 뭐 이미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프린트 포맷 스트링 해가지고 위키피디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플래그 필드, 위드 필드, 프리시전 필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좀 내려보면은 타입 필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퍼센트와 함께 붙을 수 있는 서식 지정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뭐 그동안 봐왔던 데시멀, 그리고 뭐 F, 플로트, S, 옥탈, 이제 X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F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많이 쓰이는 제어 문자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탭이라는 게 있어요. 탭을 4번 넣고서 헬로 하고 이제 뉴라인 해가지고 계획 문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고 있죠.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4개의 탭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뭐 한글 작업이나 어떤 문서 작업을 하실 때 탭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T와 N자를 굉장히 많이 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프린트F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스캔F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스캔F 같은 경우는 뭐 다 똑같아요. 스캔F 할 때도 키보드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데시멀, 플로트, 캐릭터 혹은 센텐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을 공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 헬로 월드와 같은 문자열을 담을 건데요. 10개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즉 10개의 공간 중에서 마지막 한 개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담을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즉 문자열에 있는 문자의 개수는 9개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명심을 해주시고요. 한번 스캔F를 4번 써보겠습니다. 4번 써볼 거고요. 써볼 건데요. 여기 포맷을 먼저 나는 입력 받을 때 이렇게 데시멀로 받을 거야. 데시멀로 받을 건데 어디에 이것을 저장을 할 거냐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직접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벌써 워닝이 뜨고 있죠. 그래서 어디다 넣을 거냐면 A가 있는 곳, 즉 A라는 변수가 있는 주소가 이제 scanf라는 함수에 인자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즉 scanf 같은 경우는 stdio.h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지금은 stdio.h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변수는 인티저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10진수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금 뭐 깜빡이고 있고 막 그렇진 않지만 현재 스탑 창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코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행 중인 거고요. 실행 중이니까 한번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사실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뭐가 이상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테스트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전에는 서버에서 뭔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정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한번 100.572 57이네요. 57이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면은 그래도 100만 입력이 됩니다. 잘려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수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F라는 포맷을 쓸 때는 당연히 이제
어떤 실수형으로 값을 받을 거고요. 실수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켜야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변수명을 그대로 써버리면 워닝이 뜨고요. 변수 b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를 써가지고 주소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을 출력할 때는 이미 이제 실수형으로 선언이 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 형식 지정자죠. f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워닝이 떠가지고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또 유사하게 한번 캐릭터까지 한번 받아보는 거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C로 바뀌어야 되고요. C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형식 지정자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번 입력을 받고서 한 번 입력받고 출력을 하고 한 번 입력받고 출력을 하고 또 입력받고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곳이 3군데가 되기 때문에 3번의 기다림이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실행을 시키면은 코드는 지금 15번째 줄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어떤 걸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10을 한번 입력을 하면은 지금 이제 16번째 줄까지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18번째 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은 한번 10을 그냥 넣어 볼게요. 정수지만 얘는 이제 플로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게 B라는 곳에 들어갈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여기서 바로 끝났냐면은 제가 엔터를 칠 때 이게 엔터라는 게 기호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좋은 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만약에 캐피탈 A를 치면은 엔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0.5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번의 기다림이 있었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이런 동작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scanf도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scanf와 printf라는 펑션들을 통해서 지금 메인 함수를 굉장히 잘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코드를 한번 재미있게 짜볼게요. 짜볼 건데요. scanf라는 펑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도 보시면은 결국 내가 여기 어떤 코드를 막 작성을 합니다. 여기 작성을 할 거고요. 작성을 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서 실행을 시키죠.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은 0이라는 값을 리턴합니다.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요. 바로 OS로, 윈도우로 반환을 한다고 했죠. 우리 실험 환경에서는 리눅스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scanf라는 펑션도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당연히 input 파라미터가 있고 output 밸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printf를 이용해서요. 아마 여기 보시면은 scanf가 안 뜨네요. 보시면은 int scanf로 뜨고 있죠. 즉 반환하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scanf 즉 이제 인티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로 어떤 값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a라는 변수의 위치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int a가 여기 선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scanf의 함수가 수행된 결과를 int b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b라는 변수를 선언과 함께 이제 초기화를 한 거예요. 초기화를 했지만 초기화되는 값은 scanf의 연산 결과를 가지고서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printf에서 두 가지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a에 들어있는 값, 그리고 두 번째는 b에 들어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고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일단 코드를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쭈루룩 읽어 나가다가 이제 scanf라는 펑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지 b라는 곳에 대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scanf라는 곳에서 먼저 잠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여기다 입력하고서 scanf가
딱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연산 결과를 B라는 곳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값들을 이렇게 서식 지점자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10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또 넣으면 이제 넣음과 동시에 A에는 10이 들어갔고요. B라는 곳에는 scanf의 반환값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값이 1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canf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잘 받아들이면은 scanf는 이렇게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if 뭐 이런 함수들을 배우게 돼요. 말 그대로 만약에 라고 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문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canf 이걸 똑같이 써주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입력받는 명령인데요. 그래서 이 if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안에 있는 어떤 수식이나 어떤 조건들이 true, 즉 참 값을 가질 때 혹은 1이라는 값을 나타낼 때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hello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if문 항상 조건을 만족하는 if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printf에서 hello라는 걸 출력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fals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lse인 경우에는 if문 안쪽이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참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입력받은 A가 10인데 A가 5보다 클 경우에는 출력을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3을 가진다고 했을 때 A는 5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거짓이 되어가지고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게 if문이니까요.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다시 scanf에서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받을 겁니다만 이거를 A의 주소에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한번 코드를 다시 같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수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이제 코드가 쭉 실행이 될 때 if 딱 읽고서 scanf 펑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scanf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스탑으로 뜨겠죠. 동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scanf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고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숫자는 A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scanf라는 곳에서 성공적으로 값을 저장을 했으면은 scanf의 역할을 무사히 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printf를 또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버리면은 잘 들어갈 거예요. A라는 곳에. 그러면은 이렇게 hello라는 것을 요 if문의 내부 요 조건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한번 A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걸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10만을 넣어주면은 10만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scanf도 어떤 펑션이에요. 펑션이었기 때문에 이 펑션도 return value 반환값이 있습니다. 반환값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반환값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재밌는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교재에 없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if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응용하는 개념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도 마주치실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표준 입출력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이었습니다.